이번에는 우리 이제 뉴스의 라이브 시간에 요즘에 하루에 이렇게 몇 지역씩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격전지를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254개 지역구 가운데 어디가 제일 궁금들 하신지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근데 대화는 안 되니까. 오늘도 아마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 이 지역 며칠 사이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변화해 있는지 궁금해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천수 오빠 내가 참 얘기했는데 이천수는 여기. 이천수 일부러 그런 거죠? 닮아서 그래요. 누가 이천수 같대? 이 사람 오, 훌륭한 학생이야. 이분이지. 이 앞으로 와. 자, 나머지 다 저로 가. 둘, 셋, 예.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힘내십시오. 여기 다 대기 중이에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메뚜기 뛰듯이 뛰어다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정말 이제 명룡대전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인천 계양을 지역을 다시금 살펴드리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계양을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언론사들도 아무래도 이 계양을이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많이 돌리고 그만큼 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분석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인천 계양을 YTN 조사입니다. 양자대결.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원희룡 39, 이재명 42, 3%포인트 차이. 당연히 이것은 오차범위 이 내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조사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계양을 지역이 선거구가 동네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정된 게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선거구가 조정이 된 이후에 돌린 조사라는 거 감안하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러했다. 3%포인트 차이. 또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한 조사네요. 원희룡 35, 이재명 43. 이것도 공통점이 있죠. 조금 전의 조사와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것도 선거구가 조정된 이후에 돌린 조사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 조사들을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한 조사에서는 3%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고 원희룡 후보가 한 조사는 8%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두 개가 지난 선거에서 계양갑에서 계양을로 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그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보면 모든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무응답층이 18%에 이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예. 하나는 18%, 하나는 이제 기타 2니까 20이죠. 하나는 18%에 기타 5니까 정확히 20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부동층이 20%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는 뭘 얘기하냐면은 양쪽의 지지층이 완전히 견고하게 붙었다는 겁니다. 아마 정당 지지율과 거의 엇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쪽의 지지층이 완전히 붙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중도는 아직 다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일, 28일 남은 기간 동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최근에 이천수 선수를 영입한 셀럽 마케팅 하죠. 그다음에 바로 직전 당협위원장, 윤영선 위원장이 다 모든 것을 도와준 원팀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매일 상주하면서 24시간 계양을에 상주하면서 거의 폭탄 돌리듯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유세하고 있죠. 예.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20%의 무응답층이 만일 여기서 절반 이상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다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매우 긴장해야 되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추격세에 접어들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 지표 같습니다. 우리 최병천 부원장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제 부원장도 역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계양을 지역은
지금 뭐 이제 뭐 이게 지지율이 뭐 오차범위 이내에 뭐 팽팽히 붙어 있다 뭐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고는 있으나 아이고 개항이 어떤 데인데 거기는 민주당세가 워낙 센 곳이야. 송영길 대표가 뭐 5선을 했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 전 장관이 하고 있는 소위 명령대전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가 최근 며칠만만 해도 매우 많이 나왔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한 5개, 6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2개는 좀 많이 따라붙은 거고 수치를 말하진 않겠지만 다른 건 한 10% 내외 정도 나오는 게 한 또 이제 2-3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지역이 총 14개가 있는데 14개. 이번에 이제 선거구 조정이 된 다음의 수치인데요. 맞아요. 14개 중에서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강세가 거의 1, 2, 3 정도 될 정도로 센 동대고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2개 동은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2개 동이 불리한데 이게 가불이 또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약간 그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오차범위 이내고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 입장선 설령 10% 내외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정도로는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특히나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민주당이 계양을이 넘어갈 정도면 실제로는 뭐 인천 지역 14개 전체가 다 위험하다는 걸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는 어지간하면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게 실은 다수의 전망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10% 내외인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따라붙은 거다라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은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야? 28일 남았으니까요. 선거가 이 28일 동안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인천에 이어서 서울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데요. 서울 지역구 가운데도 이곳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긴 대진표가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번에 3개 후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이 동작을 지역이 권력자의 전리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숙청 공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가 굳지 않습니까? 정의롭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용기가 있잖아요.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유삼영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삼룡입니다. 자, 서울 지역 가운데도 동작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동작을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50,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는 류삼영 후보인데 37, 13%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에서 이 조사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 조사는 이러합니다. 나경원 47.1, 류삼영 41.4. 이것은 5.7%포인트 차이. 이것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누차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서울 동작을은 한강 벨트 가운데도 아주 전략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승부도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거의 텃밭 수준으로 굉장히 일궈왔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수진 지금 현역 의원
패배한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그 지역구 관리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 있어서 원외 중에는 1등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그 조사 결과를 볼 때 예. 그래도 뭐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지금 뭐 굉장합니다. 굉장히 의욕에 불타고 있어요. 절치부심을 아마 했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쇼폼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젊은 층에게도 소구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뭐 경로당 체육 행사 아이고, 뭐 예. 학교 가릴 것 없이 지금 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어서 지금 선대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본인이 좀 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예.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상대적으로 류삼영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 연고가 없다. 전략 공천이 됐는데 물론 뭐 지역 연고가 없는 분도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지역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동작 저쪽 가면은 무슨 묘지 있다. 뭐 이런 좀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서울 동작 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왔고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으로 잠시 좀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가운데도 분당입니다. 분당. 여기도 대진표가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시죠. 열심히 하시죠. 재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왜 하나도 안 하셨나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진짜 후보 김은혜가 나선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초반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분당을입니다. 경기 분당을. 여기도 이 관심 지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김은혜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대통령실에 홍보수석도 했던 인물이고 김병욱 지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왜 그 측근 그룹 있잖아요.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김병욱 의원 간에 이렇게 대결이기 때문에 분당을도 관심인데 우선은 JTBC 조사는 이러했습니다. 김은혜 44, 김병욱 40, 4%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바뀌다? 아니다. 또 있어요. 이것은 동아일보가 아레날과 함께한 조사입니다. 김은혜 42.1, 김병욱 43.6, 1.5%포인트 차이. 이 두 조사의 공통점은 오차범위 바뀌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승부는 알 수 있다?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최수영 평론가님, 분당을은 좀 어떻게 예상이 조심스럽지만 가능할까요?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김은혜, 한쪽은 지금 김병욱 의원이 아주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데 예.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갑에서 을로 옮긴 거거든요. 원래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갑이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가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이슈가 조금 있는데 워낙 분당이 오래된 도시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은혜 후보가 선전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예. 김은혜 후보는 정말 친윤 후보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핵심 참모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찐명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분당을 주민들이 그러면 윤석열의 말하자면 정권 지원론이냐 이재명의 정권 심판론이냐 그것이 상징할 수 있는 또 그런 격전지가 될 것 같아서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254개 지역구가 뭐 특히 막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지역들이 요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냥 짧게 우리 최 부소장님은 254개 지역구 가운데 솔직히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재밌으세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답니다. 화성. 네.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정치권의 용어 중에 하나가 인지도가 깡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인지도 깡패다. 그래서 인지도가 깡패다라 보면 깡패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당세로 보면 약간 군소정당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세와 인지도 깡패가 어느 게 더 파워가 센지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삼성 출신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또 이제 현대 관련돼서 계신 분을 공천했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을 공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조사 한 개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거기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소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